바로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낀 2월 11일부터 2월 24일까지 예약은 총 3건이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블로그는 3건 포스팅했고, 블로그 포스팅이 없는 날은 쇼폼 컨텐츠를 업로드했어요. 또 고객 후기도 그 기간 동안 5건이 쌓였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쌓여서 차곡차곡 하나의 에너지를 응축 중이다 라고 떼보자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설 연휴 이후에 부지런히 계약을 진행하지 못한 늦가기 신랑 신부님들이 문의를 많이 주고 있어요.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문의를 주셨다고 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 마케팅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고객은 끊임없이 온라인상으로 간을 봐요. 그 중에 카카오톡 문의까지 주셨다는 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계약으로 무조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트래픽이 빠져나가서 다시 온라인상, SNS상을 배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래픽을 바로 잡기 위해서 문의 당일 계약하면 할인 정책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또 내가 잡지 못한 트래픽을 아는 업체들에게 돌리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있고요. 랜딩 페이지 트래픽 1, 한번 유입 가치가 얼마나 큰지는 실장님으로 활동하시던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트래픽 1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그리고 시간을 쓰기도 하죠. 우리는 자본을 투입해서 트래픽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방법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천천히 자연 트래픽을 만들고 평판과 인지도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웨딩 영상 창업하고 1년 있다가 폐업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단기적으로 꾸준히 가셔야죠. 부업이든 사업이든. 새로운 곳에 기회가 있다고 AI를 활용한 쇼폼 광고 및 상품 판매 같은 곳은 유행이 지나면 금방 다시 배워야 돼요. 기존 지식이 쉽게 소용이 없어지는 곳이 태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일,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진행하는데 어렵더라도 하나하나 문제 해결을 게임 퀘스트 깨듯이 깨다 보면 어느 순간 결과를 내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오프 수업을 끝낸 마스터 전교반 10기 5명이 있거든요. 그 중에 3명은 이미 고객에게 유료 계약을 받고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에 시작했으니 3달 만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시장의 흐름과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 길목을 우리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5천만 원 변상한 웨딩 업체 이야기를 하려다가 내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빠질 뻔했네요. 다시 주제로 넘어갈게요. 위의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고요. 이 이야기는 구로 소재 웨딩홀에서 웨딩 영상을 촬영하러 갔어요. 제가 그때 스냅 작가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는 아니니까 좀 안심하시고요. 스냅 작가님들 중에 관리를 잘하셔서 진짜 30대처럼 보이는데 50대 이상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촬영하면 이제 신랑 신부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웨딩 작가들도 관리가 참 필수인 것 같아요. 오늘 작가님도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사진 경력이 30년이 넘어가시더라고요. 떼부자가 2012년부터 웨딩 영상을 시작해서 나름 방구 좀 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자동으로 겸손해지게 되는 경력이 아니신가 싶어요. 그날 마침 떼부자가 촬영 중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해요. 2인 촬영이었는데 같이 촬영한 영상 작가님이 버진로드에 있는 유리병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신랑님 입장을 바로 앞에 두고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컨텐츠로 자세히 풀겠지만, 그걸 수습하느라 떼부자도 살짝 촬영 중 멘탈이 흔들렸습니다. 이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촬영은 해야겠고 상황은 수습해야겠고 머릿속은 하얗게 되기 일쑤죠. 떼부자는 이럴 때 촬영을 선택합니다. 제가 웨딩 창업 초기에 촬영하다가 이렇게 바지가 찢어져서 이렇게 팬티가 보인 적이 있었어요. 오늘 되게 자극적인 얘기 여러 개 하네요. 그런데도 저는 그날 그냥 촬영을 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오면 추후 클레임이 더 문제가 될 거고, 그건 오로지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걸 알기 때문에 당시 제가 대표였으니까 창피한 건 잠시 미뤄두고 촬영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웨딩홀 직원들이 참다 한 여직원이 본인의 여분의 상의 유니폼을 주면서 엉덩이 좀 가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이렇게 허리에 매서 가렸는데, 그 뒤로 떼부자는 촬영날 속옷은 무조건 검은색, 바지는 탄력성 있는 검은색 정장 바지로만 입고 다니고 있어요. 당시 바지가 찢어졌던 게 정장 바지였는데 땀에 바지가 밀착이 되다 보니까 낮은 앵글을 촬영하려고 쪼그려 앉다가 옷이 찢어진 거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뚱뚱한 체형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찢어지는 건 옷이 신축성이 없는 옷을 입게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촬영도 마찬가지였어요. 구로 촬영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리병은 깨졌지만 저는 멘탈을 잡고 그냥 제 촬영을 했습니다. 사회자와 직원분들이 수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습을 직관한 우리 고객님이죠. 신랑님과 신부님의 기분을 생각해서 2부 촬영은 서비스로 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편집을 해드렸어요. 조금 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레임을 방지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진작가님이 본인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시 그 사진작가님 하루에 20건에서 30건 촬영하는 사진업체 대표셨고 직원도 많았어요.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촬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이 30건이면 성수기 기준 달에 200건 이상 촬영하니 정말 크게 운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실장님이 모자라서 우리가 잘 아는 온라인 사진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셨다고 했어요. 샘플도 괜찮고 포폴도 괜찮은 분으로 뽑았대요. 그리고 믿고 쓰신 거죠.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모집한 실장이 사고를 친 거예요. 본인이 해당 일에 사진을 촬영하고 그 파일을 당일 업로드한 게 아니라 며칠 있다가 업로드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로드한 파일이 오도받은 촬영 결과물이 아니라 다른 업체 거 촬영한 결과물을 업로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업체 저 업체 촬영하시던 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루에 20건 30건 처리하는 업체 입장에서 신랑 신부 얼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촬영 스타일이 다른 분의 사진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편집까지 마무리해서 고객에게 납품을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 이거 우리 사진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웨딩 일을 하다 보면 한두 번은 대표라면 겪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특히 커뮤니티에서 사람을 급조해서 쓰다 보면 무조건 언젠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떼보지 않은 커뮤니티에서 절대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 영상 일을 하던 사진 일을 하던 혼자 일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그 사고 친 실장님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수를 타버리셨고 책임은 오로지 대표가 지게 된 거죠. 신랑 신부님은 당연히 고소를 했고 대표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고등법원까지 올라가는데 패소를 했대요. 그리고 변호사도 합의를 이야기해서 결국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벌은 돈은 전부 합의금으로 빠져나가게 되신 거죠. 왜 5천만 원이나 되나? 라고 물어보니 결혼식장 대관비, 친인척들 버스 대절비, 식사비까지 전부 물어내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사진이 중요한 건 알겠다. 하지만 상품가의 몇 배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냐? 왜 그렇게 높은 합의금이 필요했냐라고 물어보니 계약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계약서 없이 어떻게 영업을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대형 플래너 업체랑 대량으로 주던 일을 받아서 처리하던 하청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당 얼마씩 구두 계약 후 처리하다가 결국 일이 터지니 플래너는 한 발 빠지고 사진업체가 전부 책임을 지는 희한한 구조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사장님은 우울증부터 각종 위기를 겪어왔지만 지금은 극복하시고 직원도 안 쓰고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사진일만 받아서 한다고 말씀을 줄이시더라고요. 그는 현장의 유리병을 깨서 멘탈이 흔들릴 뻔한 저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계약서와 우리가 책임지는 책임의 범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과거 사례고 제가 판례를 조회해 본 게 아니라서 100% 팩트인지는 체크를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고객 예약 시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대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콘텐츠를 제작해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 웨딩 영상 스터디 카페에 메일링 리스트를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제가 웨딩 촬영 시 계약서, 샘플 양식을 보내드려요. 새로운 영상이나 강의 런칭 시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리는 곳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답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